혈전이라고 하면 쉽게 한글로 표현은 피떡, 모든 혈관 질환의 끝판왕. 생활 습관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만, 운동 부족, 좋아하는 음식들이 짜고 맵고 그다음에 거기다 술까지 먹게 되면 담배까지 피게 되는, 그나마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관리를 하면 80% 나의 노력으로 예방 및 치료가 되죠. 먹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외국에서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식단이 바로, 저는 늘 제 환자들한테 너무 단순한 식사보다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구독자분들께 처방전을 제공하는 최석재 응급진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게스트 이종영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심장 및 혈관을 진료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 생각하면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혈관 질환 연령도 낮아지는 것 같고 빈도도 워낙 많아지고, 이런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가 혈전 아닙니까? 몸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이 혈전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통 이제 혈전이라고 하면 쉽게 한글로 표현은 피가 이렇게 좀 엉겨서 끈적끈적하다는 용어를 쓰는데요. 혈관 질환을 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혈전이죠. 왜냐하면 혈전은 혈관 속에 피가 항상 흘러다녀야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혈전이 생기면 일단 그 혈관을 콱 막아버리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중풍이 되는 거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심정지 되게 되는 거고, 다리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다리가 갑자기 괴사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실 혈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든 혈관 질환의 끝판왕,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혈전이라는 게 또 사실 무조건 없애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혈전의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혈전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몸에서 이렇게 코피가 나거나 뭐 어딘가 피가 나게 되면 쭉 가서 피를 응고시켜줘서 소위 말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죠. 이빨 닦다가 잇몸에 피가 나도 혈전이 와서 탁 막아줘서 피가 더 나지 않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성분은 생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이 혈전이 적당한 양이 생겨서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데 생기거나 너무 커지거나 하면 느닷없는 사고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컴퓨터 한다고 뭐 핸드폰 한다고 정신 잃고 그냥 앉아있다고, 자기가 혈전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으로 인한 병이 잘 생긴다라고 해서 의자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고요. 한 자세로 오래 머물게 되면 혈전은 무조건 생긴다.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있거나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되고 혈전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전 전조 증상 같은 거 알 수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혈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어딘가에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이게 슬금슬금 이동해서 생기는 이동성 혈전은 사실 이게 전부 증상이 잘 없죠. 왜냐하면 저기 발가락 끝에 생긴 아이가 눈사람처럼 커져가지고 머리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전부 증상이 별로 없는데, 심장이나 뇌졸중 같은 동맥에 생기는 혈전은 생기는 위치가 그 자리에서 뭔가 사건이 만들어지다가 턱 하고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 혈전이 생기기 전에 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하는 전구 증상이 반드시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게 그 전구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 나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는 좀 까칠하고 예민해야 빨리 검사를 해야 미연에 예방이 돼요. 맞습니다. 네. 뇌경색 왔다가 사라지면 괜찮겠거냐 넘어가면 다음날 이제 크게 오거든요. 네. 몸이 아프면 그냥 빨리 병원에 오면 되는데, 뭐 괜찮네 뭐 이러면서 타고난 슈퍼맨인 줄 아시고 이러다가 키워서 결국에는 협심증을, 심근경색증을 만들어 오셔서 심장구죽 다 난리가 나고 막 돌아가실 뻔하고 중환자실 딱 나왔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활하시다가 내가 모르는 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정 증상이 생기면 이건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빨리 병원 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든 조심하면 됩니다. 부종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하죠. 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다리가 붓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통통하게, 한쪽 다리만 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맥 안에 혈전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붓게 되고요. 또 반대로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는 경우도, 소위 말해서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피가 빨리 돌면 혈전이 안 생기지만 천천히 돌게 되면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숨차다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든 양쪽 다리 붓는다,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통통해졌다 이러면 관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종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증상이기 때문에 특히 한쪽 다리만 붓고 색깔이 약간 변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맥 원인에 부종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있습니다. 혈전 얘기하다 보면 꼭 해야 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부정맥이 있는지 알면서도 사실 치료 안 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용자라고 합니다. 용자, 용감한 사람. 혈전의 종류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동하는 혈전이 있고 그 자리에서 턱 하고 생기는 혈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장이 이렇게 원래는 쿵짝쿵짝 뛰어야 되는데 심방이 가늘게 떨리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쿡 하고 날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머리로 날아가겠죠.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색전성 뇌졸중, 소위 말하는 중풍의 위험이 5배에서 10배, 엄청 높죠. 네. 최근에는 또 심방세동은 진단되면 시술로 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열로 지진다거나 얼음으로 올린다거나 요즘은 자기장으로 막 이 심방세동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병이 어떤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또 두려워하셔야 되는 그런 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혈전이 생기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위험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습관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만, 운동 부족, 좋아하는 음식들이 짜고 맵고 그다음에 거기다 술까지 먹게 되면 담배까지 피게 되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은 분명히 가는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력. 혈전은 정말 가족력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나 아버님 세대 또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누군가가 혈전으로 크게 고생하신 적이 있거나 또는 이른 나이에 급사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혈압이나 혈당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제발약 드시고 물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당연히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혈전으로 인한 아주 큰 코를 안 다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혈전 질환이 마치 도깨비 같죠. 확 나타나서 까꿍하면 우리가 어이쿠해야 되는데 도깨비가 오려고 하다가 내가 약간 긴장하면 또 없어지니까 저 도깨비가 설마 나한테 오겠어. 혈전 질환이 설마 나한테 대부분 그렇게 오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담을 나누는 원장님이나 저도 나이대가 혈전 질환의 고위험이고 구독하시는 여러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다 고위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요. 조금만 이상하면 빨리 응급실 가시거나 심장보는 쪽에 빨리 오시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음식들과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 고위험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인식을 하고 내가 고위험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혈전, 심장, 혈관 질환을 보는 제가 늘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방송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가 심장, 혈관 질환, 혈전에 의한 질환은 본인이 관리를 하면 80% 나의 노력으로 예방 및 치료가 되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뻥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확하게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80%가 예방이 가능하다. 본인이 고위험군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 맞습니다.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혈전이 잘 생기는 이제 음식들을 조금 내주셨는데 혈전에 가장 최악인 음식을 짚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딱 떠오르는 나쁜 음식 생각하면 굉장히 짜고 굉장히 달고 굉장히 매우면서 굉장히 기름지면서 먹고 나면 기분이 싹 좋아지는 음식들은 사실은 혈관에는 별로 좋진 않아요. 적당량 드시고 물도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서 운동 같이 해주시면 저도 사실 운동하는 이유가 만나는 거 먹으려고. 저번 시간에 나오셨던 박용 원장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한다. 저희 환자분들한테 음식 가지고 잔소리는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음식 가지고 이야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 환자분들한테 이것저것 드시지 마세요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다만 즐기긴 하시되 양을 좀 줄이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라. 좋아하는 음식을 잘 골라서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 좋은 걸 먹었으면 좋은 걸 같이 먹고 그렇죠. 좋은 행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거지 지쳐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반대로 이미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혈전을 치유해주는 그런 또 음식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방어 기제가 있냐면 혈전이 생기면 쓸 때 딱 쓰고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가서 바로 죽여버려요. 혈전을 우리 몸이 알아서 쫙 녹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긴 혈전을 없앨 수 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찾기는 사실 어렵긴 한데 그나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음식들 생각해보자. 한정식, 제철에 나오는 알록달록한 야채의 발효식품
특히 이제 된장 같은 거, 청국장 같은 거, 이런 것들 드시면 혈전을 예방해 주기도 하고 또 혈전을 이제 생긴 혈전을 또 막아주기도 하게 되는데요. 외국에서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올리브오일에 까만색도 있고 각종 과일, 야채 색깔이 그렇게 알록달록하잖아요. 저는 늘 제 환자들한테 너무 단순한 식사보다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마늘도 아주 좋고 양파도 좋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물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 주세요. 생각해 보시면 혈전이 잘 생기는 가장 나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탈수. 응급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더워지기 시작하는 요즘처럼 땀 많이 흘리면 혈전 잘 생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몇 리터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수분 섭취량의 근거는 뭐냐? 내가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좀 귀찮을 정도로. 생활하다 보면 내가 화장실 언제 갔지? 이러면 물 적게 먹고 그렇죠. 또 간혹 유튜브에 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뇌 부종이 와서 뭐 죽으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콜라 페트병째 한 1리터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버거 쉬지 않고 먹으면 문제가 되지. 그러지 않고 중간에 끊어서 먹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물도 사람 몸은 쓰이고 나면 다 소변으로 내보내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많이 드시면 되는데 특히 맹물. 그죠? 맹물이 중요하죠. 예, 표. 정말 콜라병 얘기하세요. 이거 콜라병에 콜라를 마시는 데 있고 이 콜라병 양에 물을 마시는 네, 맞습니다. 네. 식습관 외에도 우리가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습관들 몇 가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혈전이 잘 생기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먹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수면. 자는 거 너무 힘들죠. 네,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혈전으로 오시는 분들의 사건의 줄이 언제 벌어지느냐. 이른 새벽, 아침, 오전 이때로 응급실에 굉장히 바쁘실 건데 혈전 질환이 그때 잘 생겨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사람이 잠을 자야 혈관이나 심장이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잠을 안 자게 되거나 또는 잠을 너무 늦게 자는 경우 회복을 해야 되는 마땅한 시간에 못하게 되면 혈전이 고위험이 되기 때문에 논문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자라고 되어 있고요. 취침 시간은 늦어도 10시, 11시. 규칙적이고 적당한 수면을 잘 주무셔야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새서 일하시는 직업, 오래 앉아있는 직업, 연구원들,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특히 잘 걸리고 또 운전 오래 하시는 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앉아서 오래 있고 또 밤을 새는 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일하고 돈 벌 때는 스트레스 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다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새면 안 되지만 게임을 얼마 동안 한다거나 또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명상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본인 나름의 전략도 세워 놓으셔야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혈전을 좀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검사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 혈액 검사를 해서 혈전이나 기본 다른 장기, 콩팥, 간, 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검사를 하게 되고요. 숨이 차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심전도, 그다음에 가슴 엑스레이 등을 하는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필요하다면 이제 CT 같은 걸 찍게 되고 심근경색 같은 병이 의심이 되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손목이나 손끝 동맥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웬만한 혈관 상태, 혈전이 있으면 제거까지 하게 되고 또 혈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병변도 찾아내서 미리 이제 약물을 쓰거나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혈전병을 키울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띄워주시는 우리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영 교수님 모시고 정말 이 혈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응급처방전이 되어주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